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름이 굉장히 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자손 처리한다, 뭐 자배법이다, 뭐 이런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일단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에 해당하는 급여 관리나 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기는 할 건데, 일단은 자동차 보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험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인데 뭐 자동차 보험 또는 뭐 자배법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자면, 일단은 자동차 보험의 의의를 살펴보시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관리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떤 불의의 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손해배상 보장하는 이유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나 어떤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회보험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이 강제죠. 그래서 이제 뭐 4대 보험, 5대 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금,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소유주나 운전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가 자유의사에 맡기는 사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자, 지워보고, 네.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보험인데요. 네.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보험에 들어가요. 근데 이 자동차 보험은 사실 100% 사보험이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이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은 강제가입 플러스 임의가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동차 보험에는 크게 책임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보험,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물론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은 개인이 좀 추가로 보장을 좀 확대하고자 했을 때 추가로 가입하는 게 이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 보험의 역사를 보시면, 일단은 이 자동차 보험은 미국에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924년에 일본의 미쓰이 물산이라는 경성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보험을 시작을 했대요.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의 효시인데, 자, 1924년 하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였었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이다 보니까 일본의 자동차 보험 회사가 가장 먼저 이 자동차 보험 시작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법을 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63년도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앞에서 제가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해에 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책임보험은 강제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배울 텐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그 원활한 이제 그게 사고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수가 가산율이 또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2003년도에 이 가산율이 산재보험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이 됐는데, 우리 종별 수가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종별 가산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산재보험에서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 이제 종별 가산율 같은 게 2003년도에 동일하게 변경 시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14년도에 책임보험금이 이제 인상이 됐는데요. 자, 책임보험금은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최대 1억 5천만 원이고요. 부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최고 3천만 원으로 책임보험금이 이제 제한금이 있기는 하지만 요것도 2014년도에 좀 인상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자동차 보험은 일단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것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여러 담보, 그래서 우리 뒤에서 무슨 담보가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인, 대물이냐, 아니면은 뭐 자차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담보를 보험으로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그래서 인수를 해서 개인의 위험 부담과 손해를 분산시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손해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우리 사보험하고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암보험도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동안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함으로써 어떤 피보험자의 경제적 구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 월 얼마씩,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내다가 보험금이 발생해야 되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제 개인이 큰 돈을 내는 것보다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쉽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차 사고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모두 경제적 위험 부담에서 좀 경감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가해자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분들, 그래서 피보험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병원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똑같이 경제적 부담에서 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네, 넷째 보시면 우리가 할인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우량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통해서 내가 사고가 안 나면,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우량 보험자에 해당이 되면 보험료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어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예방적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이 자동차 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료는 개인이 다 100%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똑같은 차를 운전을 할 때
보험료가 30만 원인 거하고 25만 원인 거는 체감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25만 원을 내기 위해서 사고를 내지 말아야지, 조금 더 조심해야지, 이런 어떤 이제 그 예방적 차원으로 활용이 되는 게 이 자동차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특징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과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건강보험 앞에서 배웠었고 산재보험도 앞에서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도 그렇고 산업재해보상보험도 마찬가지고 운영 주체가 국가였었죠. 예. 대신 이제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냐 근로복지공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네. 근데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기업, 그래서 손해보험사나 그 공제조합에서 이 운영 주체가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운영 주체가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도 기업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윤 추구죠. 물론 공익의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주 목적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우리 5대 보험은 이제 사회보험이다 보니까 강제 가입이 되는데, 이 자동차 보험은 사보험이죠. 사보험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그 경제력이라든지 여건에 맞춰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보험은 강제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 가입은 일단은 사보험에 이미 가입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 분산을 보시면 우리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가 보통은 운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 대상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게 이 자동차 보험의 위험 분산 효과고, 그 다음에 사실은 피해자의 구제 효과도 있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을 때 가해자가 어떤 보상을 못 해줬을 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 권리가 이제 건강보험이나 5대 보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수급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사보험, 개인보험이다 보니까 계약에 따른 계약적 수급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뭐 담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인 담보도 있고 대물 담보도 있고 뭐 상해 담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약에 따른 뭐 금액의 차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 수급권들이 계약에 의해서 이제 수급권이 보장이 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을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개인 생활이라든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위험률을 부담을 줄여줌으로 인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보험료 할증이라든지 할인 제도를 통해서 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로 인해서 안전인식도 고취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이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보험 가입이 이제 당연 가입이라는 건 이제 강제 가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이제 사회보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5대 보험이 되는 거고요.
운영 주체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 보험은 민간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 회사가 운영 주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험의 보험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그 보험자가 되는데, 이 자동차 보험은 보험자가 민간보험회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에 들었다, 동부화재에 들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운영 주체인 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운영 방식을 보면 일단 사회보험은 독점이죠. 예, 독점인데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보험 회사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 운영 방식은 자율 경쟁.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할인 제도 이런 것들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거고,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장 이런 것들은 다 자율 경쟁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지원을 볼까요? 국가 지원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 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지원금이 있죠. 보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 사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은 없다. 그래서 이제 다 이미 가입하고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보험료 산정에서 보시면, 자, 보험료 산정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위험률에 비례한다. 그래서 뭐 자동차 사고를 한 번 이제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 다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제 그 보험률이 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위험률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요. 우리 그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능력에 비례한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좀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몇십만 원 되는 사람부터 우리 의료급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능력이 이제 그 소득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이런 이제 그 보험료 산정 기준이 있고요. 자, 보험료는 일단 민간보험은 100% 본인 부담 위주인 거고요. 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 그 다음에 사업주 부담, 뭐 국가 부담 이렇게 이제 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 효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없죠. 소득 재분배 효과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개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그래서 앞에서 제가 좀 이름이 길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 그래서 이 책임보험은 대인 보상, 그 다음에 이제 대물 보상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그 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이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자기의 자가용에 드는 종합보험이 있고요. 업무용, 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쭉 볼 건데요.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 있고, 또 이륜 자동차 보험, 우리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이제 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외화 표시 자동차 보험, 그래서 이제 뭐 내국인이 아님.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 그래서 우리 자동차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에 따른 유형이고 그 다음에 가입 대상을 좀 살펴볼 건데, 우리 개인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그 개인들이 자가용을 이제 소유를 하면서 그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뭐 출퇴근용이라든지 뭐 개인 사업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업무용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자동차, 관용차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관용,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속한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업무용 자동차에는 이제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건설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택배 회사, 어떤 이제 운송 회사, 모든 이제 회사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승합차나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의 그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다르죠. 그래서 이 운전을 하는데 차를 이용해서 운전을 할 때 이 운전 자체가 수익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이제 그 수익을 목적으로 운전하는 모든 그 자동차 위에 있는 이제 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이제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영업용 건설기계, 이제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유형으로 이제 분류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담보 내역을 좀 살펴볼게요. 예. 자, 담보 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은 이제 앞에서 제가 대인 보험하고 대물 보험은 이제 책임 보험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동차 보험은 그거 말고도 대인 배상 2가 또 있고요. 자기 신체 사고, 그 다음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 다음에 뭐 자기 차량 손해 뭐 이런 식으로 담보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담보 중에 계약자는 하나 이상을 선택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보험은 강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책임보험은 이제 대인배상과 대물보상이 있는데요. 이 대인배상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의무로 가입해야 되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대인배상은요, 타인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다친 것들은 이제 종합보험으로 이제 그 혜택을 받고 타인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강제로 책임보험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그 보상 담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보상금이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이제 했었는데 이 사망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5천, 부상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금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우리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종합보험에서 대인 2를 이제 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물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잖아요. 예, 물건, 대물이다 보니까 타인의 차량, 그러니까 아까 대인 배상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고요. 대물 배상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보상인데 요즘 반려동물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운전을 하다가 반려동물에 의한 뭐 반려동물을 이제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책임보험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보험, 종합보험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담보에서 대인배상 1 빼고 이제 대물배상 뭐 이거 빼고 이제 대물배상도 이제 그 조금 더 가입을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는데 자, 임의보험 같은 경우는 나머지 것들 앞에 6가지 담보의 나머지 것들을 이제 그 종합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시는데요. 이 대부분의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에게 적합한 그래서 뭐 어떤 나도 다칠 수 있으니까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담보를 넣고 싶다.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그 무보험차,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뭔가 문제가 또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이제 본인한테 맞게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나한테 맞는 퍼즐을 다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게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대물배상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그 책임보험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물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아예 이제 못 쓰게 하거나 이제 파손을 했을 때 피해자에게 생기는 수리비라든지 뭐 대차료, 그러니까 다른 차량을 또 이제 렌트해서 써야 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휴차료, 차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던가, 거기에 따른 영업 손실이라든지, 또 우리 자동차,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이제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까지도 다 거기에 산정을 해가지고 그 가입되는 게 이 대물 배상이 되는 거고요. 이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차주 플러스 운전자 플러스 동승한 뭐 가족분들, 이런 분들에게 뭐 사망이나 부상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보상받도록 하는 담보가 이 자기 신체 사고가 되는 거고요.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에는 그 상대방 차만 대물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보험자의 자동차가 이제 뭐 수리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 부담금이 좀 발생을 해요. 그거를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부, 자기 부담금 일부, 요렇게 이제 담보가 설정이 된다. 자, 무보험자 손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약 조건이 대인배상 원투,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을 해야지 이 무보험자 손해 담보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보험자 손해 같은 경우는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좀 어떤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좀 보상하고자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보험자의 면책 사유라고 해서 우리 보험자가 자동차 보험 회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안 해도 되는 면책 사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고의 사고. 그래서 어떤 이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뭐 과속을 했는데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과속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폭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고의 사고로 해가지고 면책 사유가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설마 사고 나겠어 라고 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사고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상 위험이라고 해서 이 보통 이제 이러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초과했을 때, 그래서 통상의 위험을 초과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너무 막대하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이제 보험 단체에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자기 뭐 예고되지 않는 뭐 태풍이라든지 홍수, 뭐 해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그 피해자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사고 금액이 엄청나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그 보험자가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상 위험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면책 사유에 들어가는데, 대신 여기 보시면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기 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했다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요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사고 같은 경우는 이상 위험의 면책 사유에서 제외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자가용 영업인데 유상운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업용 자동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사고는 이제 그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가용 영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용 등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도로 경주라든지 어떤 서킷 이렇게 원을 그리는 요런 이제 그 경주에서 경기 중이거나 아니면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 제조사에서 자동차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경기나 새로 만들어진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운전 중은 다 면책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서, 아니면 다른 보험을 또 다시 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입사 시험이나 그 다음에 운전자를 채용하기 위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수리업자,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업자가 수리를 하고 시운전을 한다던가, 시승, 우리 이제 새로운 차 시승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장에서 하는 검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그 보험자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